자, 21쪽의 필수 예제 1번입니다. 별표. 어려워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문제 배열이 살짝 마음에 안 드는데 이 꼭 필수 예제 1번이 이 성질에 배우고 나서 바로 다음으로 오면 너무 어렵게 느낍니다. 이거 항상. 근데 이거를 뭐 물론 해야 되긴 하겠지만 잘 안 된다면 어차피 강의 찍어 놓고 있잖아. 잘 안 된다면 뒤쪽에 있는 극한에 보내지는 성질들을 좀 더 여러 번 보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와서 들으면 조금 더 잘 될 거예요. 지금 당장 성질 방금 배우고 극한 방금 배웠는데 이 극한에 대한 성질을 물어보는 이 문제는 조금 체감 난이도가 높아요. 나중에 여러분들은 물론 잘하겠지만 1번 먼저 봅시다. 어떻게 됩니까?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-1분의 f x-1이 4로 수렴을 한대.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-1분의 f x-1이 4로 수렴한대. 그리고 뭘 물어보고 있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x 플러스 fx분의 x제곱의 마이너스 5 곱하기 fx의 값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난이도가 확 뛰어와야 된다는 거야. 왜냐면 너희가 이전에 배웠던 거는 그냥 함수가 보내졌을 때 어디로 가냐 그거밖에 안 배웠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극한의 모습도 다르고 이게 얘가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보고 있는데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. 아까 말한 거 잘 기억하고 잘 안 되면 다음에 돌아와서 배우는 걸로 해도 돼. 일단 요 놈에서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갔어? 1로 갔죠. 얘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갔어? 0으로 갔죠. 두 개 극한이 다르죠. 우리가 앞쪽에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극한이 동일했어요.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,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의 극한을 다시 리미트 x가 1로 가는 극한을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극한으로 바꾸든가 혹은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이놈의 극한을 우리가 던져지고 있는 이놈의 성질 리미트 x 1로 가는 극한으로 바꾸거나 둘 중 하나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보통 이럴 때는 취급을 하는 게 여기 있는 리미트 x가 1로 있는 이 주어진 조건을 0으로 맞춰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맞출 거냐면 지금 현재 x라는 변수가 1로 갔대. x라는 변수가 1로 갔대. 그럼 우리가 x라고 하는 친구에 1 빼버리면 x가 1로 가까이 갔을 때 요놈 1로 가까이 간다의 개념을 그대로 갖고 와봐. 1에다 1 뺐지? 얼마로 가는 거야? 0으로 가게 되는 거야. 이 x-1이라는 변수는 x가 1로 갔을 때 어디로 간다? 0으로 갈 거라는 거야. 되겠니? 그래서 우리가 이 x가 1로 가는 이 내용을 x-1로 만들어서 얘를 t라는 변수로 가지고 오세요.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. x-1이라고 하는 이것의 크기를 t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x가 1로 가는 이 극한의 리미트가 어떻게 t가 0으로 간다고 바꿔 적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. 치환을 쓰게 된 거예요. 다시 x가 1로 보내지면 그 1이라는 값이 여기 그대로 넣는다고 생각해. 그럼 t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? 0으로 가게 된다는 거야. 알아듣겠니? 그럼 우리가 요놈 친구 리미트 x가 1로 가는 이 친구의 fx-1에 x-1이라는 이 값이 리미트 t가 0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야. x가 1로 갈 때 t는 0으로 가니까. 그럼 우리가 지금 이 함수에서 x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안 된다고. 리미트 t가 0으로 가는 t의 변수로 바뀌어졌으니까. 그럼 요 함수도 전부 다 t라는 함수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현재 x-1을 뭐라고 했다고? t라고 했으니까 요 놈은 t분의 ft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. 근데 그 놈은 어디로 수렴했대? 4로 수렴을 했다는 거죠. 되겠습니까? 이 치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놈의 모습의 형태를 바꿔준 거예요. 괜찮니? 그럼 이제 드디어 말을 할 수가 있어. 뭔 말을 할 수 있냐면 요놈에 대해서 수렴하는 하나의 함수가 만들어졌어. 아까 말했죠? 우리는 수렴하는 친구를 가지고 놀 거라고 했잖아. 수렴하는 친구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현재 리미트 t가 0으로 갔을 때 4로 수렴해요. 근데 선생님 여기는 리미트 x가 0으로 돼 있는데요. 두 개의 변수가 다른데요?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. 그러면 얘를 또 어떻게 말해주면 되냐면 얘가 x라는 변수가 그냥 리미트 t가 0으로 간다고 말을 해. x 대신 t를 넣어봐. 그럼 저놈 자리는 전부 다 뭘로 바뀌어?
t 플러스 ft에 t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ft. 자, 그렇다면 이놈의 극한의 모습과 이놈의 극한의 모습은 같나요, 다르나요? 같은 겁니다. 같은 거야, 이거. 왜? 우리 fx가 예를 들어 2x제곱이라고 해볼게. 얘 그래프가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세요. 이렇게 아래로 볼록의 그림이. 그럼 내가 이번에 ft는 2t제곱이라고 말해볼게. 요 두 개 함수는 같은 거야, 다른 거야? 같죠?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. 이해하나요? 자, 그래서 우린 지금 요놈의 수렴값을 구한다고 쳐. 요놈의 수렴값을 구하고 싶어요. 근데 아까 말했잖아. 내가 알고 있는 건 요 형태라고. t분의 ft를 알고 있다고. t분의 ft가 4로 수렴을 알고 있다고. 그럼 요 함수에서 우린 무조건 t분의 ft의 모습을 만들어내야 되겠네. 이놈의 수렴을 써야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이 분모와 분자에 t를 나눠주는 겁니다. 분모와 분자에 그대로 t를 나눠주는 거예요. 그럼 t를 나누게 되면 요놈의 분모는 1 플러스 t분의 ft가 되겠네. 그리고 분자는 어떻게 돼? t-5 곱하기 t분의 ft가 되네. 되나요? 그럼 잘 보세요. 이게 처음 보면 당연하게 어려워. t-5 곱하기 t분의 ft고 나누기 1 플러스 t분의 ft 이렇게 나왔답니다. 그치? 그럼 이거부터 단독으로 보세요. 우린 현재 리미트 t가 어디로 가고 있어? 0으로 향하고 있죠. 여기 리미트 t가 0으로 하는 걸 집어넣어 본다면 대입해봐. 첫 번째 나오는 이 t는 얼마 나와? 0 나오잖아. 수렴했네. 그리고 t분의 ft 얼마입니까? 4잖아. 수렴했네. 수렴하는 두 함수를 뭐 했네? 뺐잖아. 수렴한다고요, 얘도. 어디로 수렴하는 거야, 얘는? 0 빼기 20으로 수렴하는 겁니다. 뒤에 건 어때? 0 들어가면 1. t분의 ft는 어디? 4. 그럼 얘 0 플러스 4. 뭐합니까? 수렴하는 두 개를 더했으니 수렴하네. 그쵸? 그리고 얘도 수렴했고 얘도 수렴했으니까 뭐 해도 된다? 나와도 된다고. 그럼 나누기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었잖아. 뒤에 나누기 요놈이 0이었어? 아니잖아. 4잖아. 4면 나눠줄 수 있네. 그러니까 수렴하고 수렴한 친구를 나눴으니 얘는 어떻게? 4분의 20으로 수렴해서 5가 나온다는 겁니다. 이거 처음 보면 진짜 어려워요. 근데 나중에 가면 너무 익숙하게 쓰고 있을 거예요. 나중에 가면. 지금은 좀 벽이 높아 보이겠지만 수렴하는 친구들로 모습을 만들어내자. 약간 형태를 끼워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지금 안 되면 괜찮아. 넘어가세요. 진짜 괜찮아. 넘어간 다음에 다른 거에 연습을 좀 더 하고 돌아오는 걸로 생각해도 됩니다. 자, 그럼 2번은 조금 더 속도를 붙여볼게. 얘가 처음 단계에서 치환까지 나와서 어려운 건데 네. 다음 거 보세요. 2번입니다. 2번 친구는 뭐가 나와 있냐면 자, 리미트 x가 1로 갔는데 fx 더하기 2gx가 뭐였답니까? 6으로 수렴했대요. 그리고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gx는 3으로 수렴을 했답니다. 이렇게. 그러니까 얘 둘이는 뭐 했어? 수렴을 하는 두 함수를 갖고 온 거야. 수렴하는 두 함수. 그리고 물어보는 질문이 어떻습니까? 이 fx와 마이너스 gx 이 함수가 몇으로 수렴을 했는지를 물어보고 있잖아. 그쵸? 그래가지고 나는 여기서 수렴하는 두 함수를 만들어 줄 거라고. 얘네들로 조작을 할 거라고. 그럼 첫 번째, 얘 자체에 fx 더하기 2gx라고 하는 요놈의 수식은 지금 현재 수렴했죠. 6이라고. 맞죠? 그럼 요 수렴하는 놈에다가 요 gx에 몇 배를 한? 2배를 한 친구를 뭐 해볼까? 빼볼까? 그럼 우리가 gx에 2배를 한 친구, 상수배는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. 아까 앞에 성질로 말을 했어야 됐는데 상수배는 그냥 하면 돼. 별 문제 없어요. 그러면 이 gx는 3으로 수렴했으니까 상수배 2배를 해주면 몇으로 수렴하는 거니? 6으로 수렴하는 거겠네? 그럼 얘도 수렴했고 얘도 수렴했잖아. 수렴하는 두 함수는 뭐 해도 된다?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곱해도 된다 했잖니. 그럼 얘 둘은 뭐 하자? 빼자는 거야. 그럼 얘 빼게 되면 함수는
값부터 보자. 6에다가 6 빼니까 얼마야? 0이죠. 그럼 실제로 얘 두 개를 빼게 된다면 남아있는 놈이 누구니? fx가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어디로 수렴한다?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. 그럼 얘가 수렴을 했네? 맞죠? 그럼 이 수렴하는 함수를 누구한테? 얘한테 빼기로 갖고 오라는 거야. 빼기로 집어넣는다 생각해. 그럼 요 놈은 여기다가 fx를 빼버리면 어차피 0을 빼는 거니까 리미트 누가? gx가 얼마? 6으로 수렴했는데 이 gx가 6으로 수렴했는데 그 단독으로만 봐도 나오네. gx는 이미 3으로 수렴을 하고 있었죠. 그치? 그러면 fx는 0으로 수렴했고 gx는 3으로 수렴했어. 아까 요 놈 실수배는 그냥 하면 된다 했잖아. 그럼 fx의 2배를 하면 얼마? 0. 그러면 gx는 3이니까 그 두 개를 수렴하고 수렴한 놈을 뭐 했다? 뺐으니까 그대로 빼기로 갖고 오면 된다고. 얼마로 나옵니까? 마이너스 3으로 수렴했다고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. 한 번 더 말하면 어렵다고 했어. 처음 보면 힘듭니다. 근데 나중에 가면 너무 쉽게 할 거예요.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야. 되겠니? 자, 그럼 이제 3번으로 가볼게. 자, 3번도 풀이법이 조금 꽤나 몇몇 개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볼 거예요. 우리가 현재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는 무한대로 가더래. 그럼 fx가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발산했네? 쌤이 아까 전에도 강조를 좀 했죠. 발산하는 친구들은 갖고 와서 그것들 가지고 노는 거는 성질의 이치가 맞지 않다고. 그거는 아닌 함수들이 너무 많아서 데리고 오면 안 된다 했잖아. 그러면 우리가 fx가 단독으로 무한대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 무언가 수렴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끌고 오고 싶었대. 그럼 뭘 끌고 오냐면 fx 분의 1을 한번 끌고 와볼까? 이렇게. 이렇게. 그럼 얘는 f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저놈은 무한대분의 1이 돼버렸네요. 무한대분의 1은 어디로 수렴한다고 얘기를 했었니? 0으로 가지. 이런 애를 갖고 오는 거예요. 괜찮나요? 자, 그럼 그런 상태에서 수렴하는 놈 만들어줬네. 그런 상태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 빼기 gx가 어디로 수렴하더래? 1로 수렴하더래. 이렇게. 그럼 지금 수렴하는 첫 번째 함수와 수렴하는 두 번째 함수가 나왔고 이 수렴하는 두 함수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는 게 상관없이 이루어진다고 했었지. 나누기만 조심해야 된다 해서 나누기는 뭐 때문에? 0이 되는 경우가 존재해서. 근데 이런 거는 얘가 0이었으니까 요 놈은 나누기로 데리고 오면 안 된다는 거야. 그럼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진행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이 두 함수를 곱하세요. 두 함수를 곱하는 겁니다. 그러면 fx분의 1 곱하기 fx-gx 라고 하는 이 친구는 두 개 함수를 곱했고 얘 0으로 수렴했어. 얘 어디로 수렴했어? 1로 수렴했지. 그 두 개를 곱했대. 얼마로 수렴해? 0으로 수렴하는 겁니다. 되나요? 그럼 저기 있는 fx분의 1은 분배가 가능하잖아. 그럼 이 fx분의 1을 분배하면 어떻게 되니? 1 마이너스 fx분의 gx. 이 함수가 어디로 수렴하더라? 0으로 수렴하더라.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. 되나요?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힌트. 아까 실수배는 어떤 함수에든 곱하든 나누든 건 상관없다고 했어. 실수배는 그냥 자연스럽게 리미트 바깥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돼. 그러니까 gx가 3으로 수렴했는데 2배 하면 6으로 수렴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들이에요. 실수배하는 건. 그리고 이쪽에서 이 상수항이 나오게 되거든. 상수항은 무조건 수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1로 취급해서 이항해도 됩니다.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. 상수항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수식에서 막 원래라면 이 리미트를 마음대로 빼고 막 그러면 안 되거든요. 리미트를 이렇게 분배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. 근데 상수항이 나오는 거는 상수항 자체를 취급해서 넘긴다고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. 상수항만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은 어차피 수렴할 거잖아. 1이라는 함수를 이걸 함수라고 생각해봐. 그럼 그 두 개를 양쪽에 뺀다고 생각해. 이렇게. 그럼 얘는 날아간다고요. 여기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게 될 거고. 그런 느낌인 겁니다.
그러면 마이너스 fx분의 gx가 마이너스 1로 수렴했어요. 그럼 우리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분의 gx는 어디로 수렴하겠다? 1로 수렴하겠다는 겁니다. 되나요? 이거를 말을 해놓고 물어보는 문제를 보세요. 물어보는 문제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분의 fx 더하기 gx가 나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수렴하는 친구로 유일하게 구해진 건 누구였어? fx분의 gx였잖아. fx분의 gx. 그럼 저 함수에서 이 fx분의 gx 수렴하는 요놈의 형태를 어떻게 쓸 거냐? 여기 위아래에 fx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. fx분의 1을 곱해주는 거야. 그럼 fx분의 1을 곱해주게 된다면 여기에 fx분의 1 곱해주고요. 여기에도 fx분의 1을 곱해주는 겁니다. 곱해주는 거야, fx분의 1. 됐나요? 그럼 요놈은 첫 번째 분모는 약분돼서 1 생기고 분자도 약분돼서 1 플러스 fx분의 gx가 돼버렸네. 됐나요?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가 됐을 때 1분의 1 플러스 fx분의 gx가 됐죠. 1이랑은 상수항은 무조건 수렴하는 내용이었죠. 수렴하고 수렴하고 수렴했네. 1분의 1 플러스 1. 정답은 2가 된 겁니다. 좀 많이 어렵죠? 어려운 거 맞아요. 처음 보면.